안녕하십니까. 개항과 대한제국 시기의 국가 상징 제정에 관해 말씀드릴 목수현입니다. 국가 상징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림, 문자, 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 현대사회에서는 각 나라마다 이러한 국가 상징을 제정하여 대내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상징은 쉽게 말해 나라를 대표하는 표상입니다. 오늘날 국가 상징은 국기, 국가, 국화, 국장, 국세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항 및 대한제국기의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마련되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 국가 상징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는 조선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도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주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물의 채택은 당시 근대 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서구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물결을 아시아로 확장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에서는 그 전까지는 외교관계가 중국,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교룡기 등 대내적인 깃발만으로도 충분했지만 그 밖의 나라들과 통상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면서 국가 상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상징은 대외적인 자주 독립 표방과 대내적인 자부심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기의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상징의 제정은 국기, 우표, 근대적인 화폐, 훈장 등 근대적인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880년대 초부터 국기를 시작으로 하여서 1899년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면서 체계화됩니다. 조선에서는 개항 이후 국기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서구 국가와는 처음으로 1882년 미국과 수호 조규를 맺으면서 국기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림 한 장을 보시겠는데요. 1882년 5월 22일에 조선이 조미 수호 조규를 맺으면서 상대방 외교 수장인 슈펠트 제독과 국기를 서로 교환했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발행된 The Flags of Maritime Nations라는 책에 미국에 보낸 국기 도식이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해군성이 발행한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현재 보는 태극기와 마찬가지로 청홍의 태극기 가운데 이렇게 아우러져 있고 건곤 감리의 네 괴가 흰 바탕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는 지금까지 1882년 9월에 이모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박영효가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4달이 이른 5월 22일에 미국과 외교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국기를 교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르게 인식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알려진 국기의 창안설에는 박영효 창안설, 그리고 이응준 창안설, 고종 창안설, 중국인인 마젠충 창안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경향신문에 국학자인 류자후가 쓴 글을 보면 김옥균의 창의로서 김홍집과 상의하고 어윤중의 찬성을 받은 후에 박영효의 동의를 얻어 고종 황제께 품달하여 제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듯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화 관료들이 논의하고 고종의 제가를 받아 제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국기는 외교 관계에 먼저 사용하고 1883년 1월 27일 정식으로 4도와 8도에 반포하고 이후 국내에서 보급하게 됩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에 청홍의 태극을 놓고 네 귀퉁이에 건곤 감리의 4괴를 놓은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태극의 형태나 궤의 위치 등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태극도 홍색과 흑색이 어우러진 것이 있고 또 태극의 형태도 반분된 것뿐만 아니라 깊게 음양이 교차되는 것도 있고요. 또 사궤도 청색과 흑색도 있으며 그 위치가 조금씩 달라서 그 생김새가 규격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기의 도식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는 당시에 제작된 태극기 도식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1884년에 그려진 것으로 거기 그려진 그림에 보면 태극기의 길이가 4척 7촌, 너비가 3척 8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 크기로 환산해 보면은 가로가 140에 세로가 115cm가 됩니다. 이렇게 도식을 가지고 크게 그려서 걸라고 제시한 것이지요. 그리고 1899년에 관선과의 세칙으로 국기의 기본 규격과 양식 규정을 한 것을 보면 대기는 길이가 2척 5촌, 너비가 1척 8촌, 중기는 길이가 2척, 너비가 1척 8촌, 소기는 길이가 1척, 너비가 9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은 홍흑과 내궤는 흑색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900년에 12월 경부에서 서울의 각 시전에는 태극기를 길이가 2척, 너비가 1척 8촌으로 걸라고 지시를 해 있고요. 태극은 청홍색의 7촌으로 통일한 국기를 새로 마련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기의 도식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본형은 19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각국 기도라는 책자에 실린 대한제국 국기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인데요. 이 책은 필사본으로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장서각에 각각 한 권씩이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국기 제정의 의의는 태극이 유래된 성리학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지만 국가의 대표 상징으로 제정되면서 하나의 시각적인 기호로 작용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의 제정은 조선이 근대 국가로 면모로서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크게 대외적인 활용과 대내적인 활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외적인 활용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미수호조규에서 국기를 서로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 국기를 교환하거나 게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국가임을 서로 확인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경우 외에도 영국, 프랑스 등에도 상대방 외교관에게 준 국기 도식이 그들의 외교 문서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82년 11월에 일본 외무성 관원인 요시다 가요나라가 주일 영국 공사인 해리 파크스에 보낸 문서에 수록된 태극기가 있고요. 1884년 조선의 외교관청인 통리교섭통상사무화문에서 제작하여 각국 공사나 영사에게 제공한 태극기가 있습니다. 또 통상에서 군함이나 상선에 개항을 해서 국적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또 외교관이 임지에 부임했을 때 태극기를 개항하게 됩니다. 잘 알려졌듯이 박영효가 1882년 9월에 고베에 도착했을 때 숙소인 니시무라 야에 태극기를 개항했다고 그 자신이 기록으로 남긴 바가 있고요. 또 1883년에 미국의 보빙사로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등이 워싱턴에 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간 태극기를 머물렀던 호텔에 개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미국의 1888년에 규미공사관을 워싱턴에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진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그 건물의 현관 앞에 이렇게 철판으로 태극기를 새긴 것이 있고요. 또 내부에 보면 복도에 큰 태극기를 걸어서 공사관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그것을 보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사진으로는 직접 확인되지 않지만 공사관 건물 옥상에도 국기 개항대가 있어서 국기를 개항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밖에
외국에서 박람회를 열었을 때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그 예로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참석한 조선의 물품 전시장에 태극기를 건 사진이 남아있고요. 1900년에 파리 만국박람회에 대한제국관을 건립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기를 활용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관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간 것도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태극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이 1890년경에 미국인 외교관인 데니가 가져간 태극기입니다. 현재 국내로 돌아와 있고요. 등록문화재 제38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좀 작은 건데 1883년에 미국 공사 푸트의 수행원인 주의가 입수하여서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내적으로 국민 통합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 중반쯤부터 관청이나 운종가 등 거리에 태극기를 개양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면 헤르만 산더라는 독일인이 1906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관청 앞에 걸린 태극기를 찍은 사진이 있고요. 또 1896년에 심상소학이라는 교과서에 보면 만수성절에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는 것을 계몽하는 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프랑스인 코펫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운종가에 걸린 태극기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국민 행사에도 태극기를 개양하도록 했습니다. 독립문의 기공행사와 준공행사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하였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독립문에도 태극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독립문에 새긴 태극기는 외국에는 자주국임을 알리고 국민에게는 주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1898년에는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태극기를 개양했고요. 1899년에는 관립소학교 운동회에 개양을 했습니다. 또한 이 운동회를 하면서 만국기를 이렇게 휘날리게 한 것을 쓰고 있는데 그 만국기 가운데 태극기를 함께 걸어서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인식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각급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세계 전도를 가지고 지리 공부를 시켰는데요. 지금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가지고 있는 세계전도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세 개가 큰 원,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있고 그 위에다가 국기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국기 가운데 우리나라 국기를 같이 인식시키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주 및 왕실의 행차에서도 태극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경궁에서 환구단으로 나아갈 때 그 행렬에 태극 국기가 앞서 있었음을 당시의 신문인 독립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제국을 선포한 뒤에 명성황후의 국장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 국장 행렬을 그린 의궤가 있는데요. 그 안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왕실의 진연에서도 황제의 통치권인 교룡기를 대체하여서 태극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1901년에 명헌태후의 망팔순을 기념하는 외진연 그림에 보면 태극기가 예전에는 조선시대의 그 병풍을 보면은 태극기가 아니라 교룡기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똑같은데 그 자리에 대신 태극기가 놓여있는 것이 1901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1902년에 고종 등극 40년 및 망육순을 기념하는 잔치의 외진연 장면, 다시 말하면 이민진연 도병의 한 장면에도 태극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상징 중에서 왕실문장의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흔히 오약꽃이라고 하는 이 왕실문장은 왕실문장 또 대한제국이가 되면서는 황실문장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이화문으로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국가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가문의 문장 전통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을 일본 및 서구의 왕실 문장 제도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부르봉 왕조의 상징으로 백합꽃을 소재로 한 문장이 있고 러시아에도 독수리를 소재로 한 황실 문장이 있습니다. 또 가문의 문장이 발달했던 일본에서도 국화를 소재로 한 천황과의 문장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들을 받아서 왕실 문장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그 예를 보면 처음부터 문장으로 딱 존재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885년에 발행된 주화에 오얏꽃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오얏꽃 문장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이 문장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은 1892년에 발행된 단양 은화에서부터입니다. 이것은 꽃잎이 5개 있는 그 안에 꽃술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얏꽃 문장도 역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가 1908년에 발행된 도화 교과서에 그 그리는 방식이 소개되어서 정돈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는 1900년에 훈장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제정 배경을 설명한 훈장 조례에 따르면 훈장의 하나인 이화대수장을 설명하면서 오얏꽃 문장을 국문, 곧 나라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실만을 상징한다기보다는 폭넓게 국가 상징의 하나로 제정되고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오얏꽃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3번째 강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기의 국가 상징은 고종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가 중심이 되어 근대적인 제도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제국이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하나의 면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1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